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민폐일까봐 무섭다. 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깨끗한 거리, 조용한 지하철, 절대 새치기 없는 줄, 항상 웃는 편의점 직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내부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 X. 각종 일본 커뮤니티에서 수만 개의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한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발단은 아주 단순한 글 하나였습니다. 일본 X에 어느 20대 직장인이 올린 글인데요. 내용이 이겁니다. 길을 물어보는 것도 민폐라고 생각해서 못하겠다. 고객센터 전화도 눈치를 보면서 한다. 사회생활이 감옥 같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리트윗이 수만 건, 댓글이 4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공감 좋아요가 15,000개를 넘긴 베스트 댓글이 이겁니다. 맞다. 일본은 서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감시하는 사회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12,000개입니다. 실수 한 번 하면 바로 사회에서 탈락하는 구조라서 다들 연기하면서 산다. 연기하면서 산다. 이 말이 지금 일본 사회 전체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본은 어릴 때부터 메이와쿠, 즉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는 교육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직장, 동네 주민 모임까지 전방위로 스며들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의 바른 사회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 작동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실수하면 민폐가 된다는 공포, 눈에 띄면 이상한 사람으로 찍힌다는 공포.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형태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화 공포증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직장인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회사에서 전화 받는 것 자체를 극도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전화 한 통이 하루 스트레스의 절반이다. 받는 순간 실수하면 그게 민폐가 되니까 차라리 안 받고 싶다. 이런 댓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댓글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메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전화로 해야 하나? 전화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이게 단순히 개인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일본 기업 문화 자체가 정답 사회로 굳어져 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틀리면 안 되고, 눈에 띄면 안 되고, 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는 구조로 굳어진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진짜 매너 있다,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는 그 장면들. 그게 사실 일본인 당사자에게는 매너가 아니라 생존 기술이라는 겁니다. 줄 잘 서는 거, 조용히 있는 거, 절대 먼저 말 안 거는 거. 이거 일본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야후 재팬 댓글 보면 이런 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조용히 있는 게 편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있지 않으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서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일본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공기 읽기 피로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치 보다가 탈진했다는 뜻입니다. 댓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치 보이는 게 제일 힘들다. 정답 없는 시험을 계속 보는 느낌이다. 직장 가기 전에 이미 집에서부터 긴장된다. 이게 지금 일본 MZ세대 사이에서 완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틀려도 다시 하면 된다는 문화가 강합니다. 실수하면 혼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기회가 오는 구조잖아요. 반면 일본은 실수 하나가 그 사람 전체 평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속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본 기업은 고객 대응 하나 바꾸는 것도 몇 달이 걸립니다. 회의가 수십 번 열리고 상사 결제가 몇 단계씩 필요하고 누가 책임질 거냐를 두고 아무도 먼저 손을 안 드는 거죠. 반면 한국 기업은 바로 테스트하고 바꾸고 반복합니다. 이건 문화 차이가 아니라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속도의 차이는 결국 시장을 먼저 먹느냐 못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최근 일본에서 친절 강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특히 심각한데요. 고객에게 무조건 웃어야 하고 절대 불편한 티 내면 안 되고 항상 완벽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댓글 보면 이런 말이 넘칩니다. 친절이 아니라 연기다. 감정 노동이 아니라
감정 통제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말 한마디 하기 싫어서 그냥 쓰러진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편안함이 정작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인에게는 극한의 압박이라는 겁니다. 한국인이 일본 편의점 가면 와, 진짜 친절하다. 어떻게 이렇게 상냥해? 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편의점 직원 입장에서는요. 지금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있다. 저 손님이 또 이상한 요청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진짜 혼난다. 이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알바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처음에는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진짜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 이 글에 달린 공감 댓글이 2만 개를 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힘든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점점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압박을 못 견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혼자 사는 사람, 인간관계를 최소화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일본 전체 가구의 38%가 이미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눈치 봐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분위기 파악 못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인 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도 연결됩니다. 일본에서 무인 계산대, 무인 라멘집, 무인 호텔 체크인이 왜 이렇게 빠르게 퍼졌을까요? 단순히 편리해서가 아닙니다. 사람과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 입니다. 야후 재팬 댓글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인 계산대는 나한테 눈치 주지 않는다. 사람한테 뭔가 사는 게 이제 스트레스다. 기계가 더 편하다. 이게 단순히 디지털 전환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공포가 되어버린 사회의 결과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조금 시끄럽고 자유로운 사회가 좋으세요? 아니면 조용하지만 눈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좋으세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의 59%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59%입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진짜 생각을 숨기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 내각부 조사에서 20대 직장인 중 44%가 직장에서 자신의 실수가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망칠까봐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실수가 주변에 폐를 끼친다는 사실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 일본에서 실제로 화제가 됐던 사례인데요. 도쿄의 한 사무직 직원이 5년 동안 출근하면서 단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민폐가 될까봐 매번 혼자 해결하려다가 결국 업무 착오가 쌓였고 퇴직하면서 남긴 메모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 메모가 공개되자 일본 SNS에서 엄청난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나 이야기다. 나도 5년째 모른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이상한 거다.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이냐면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가 한국, 미국, 독일 기업과 비교했을 때 평균 2.3배 느리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패에 대한 조직 내 두려움입니다. 누가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그게 민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회사 전체가 다 같이 멈춰 있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인 사회. 반면 지금 이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일본 시장은 지금 새로운 서비스와 빠른 변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는 아무도 먼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빈자리를 지금 한국 기업들이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 네이버의 라인, 크래프톤의 게임들,
그리고 각종 K컬처 기반 플랫폼. 이것들이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단순히 콘텐츠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반응 보고 바꾸는 방식이 오래 논의하고 결제받고 천천히 움직이는 일본식 방식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야후 재팬 댓글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국 앱들은 업데이트가 너무 빠르다. 일본 앱은 1년이 지나도 똑같다. 한국 기업은 유저 반응에 바로 대응한다. 일본 기업은 회의부터 한다. 이걸 비판으로 쓴 댓글인데 읽다 보면 오히려 부러움이 섞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일본만의 문제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 보입니다. 눈치 문화, 실수에 대한 과도한 비난, SNS에서의 집단 감시.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도전 안 하는 사회, 스트레스 높은 사회, 겉만 멀쩡한 사회. 실제로 한국도 최근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무난하게 살고 싶다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튀지 않게, 민폐 끼치지 않게, 조용히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전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길 물어보는 것도 못하고 전화 거는 것도 눈치 보고 의견 말하는 것도 참게 됩니다. 일본이 지금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SNS에서 우리는 연기하면서 산다는 말로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본의 이 상황이 단순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만 개의 좋아요, 수만 개의 공감 댓글. 이건 나도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비로소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조금 시끄럽더라도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나요? 두 번째, 한국도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진짜 다양한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일본 내부 이야기, 한국에서 잘 안 다루는 실제 현지 반응 계속 가져올 거거든요. 구독하시면 알림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